좌우를 다 까는 게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괜히 뭐 쓸데없이 까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 한 명이 이분이라 생각합니다. 진중권이라고. 뭐라냐면은 현 정부에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 사형 집행 갖고 장난치면 그때는 바로 정권 타도 투쟁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해라 좀 제발. 유영철이 지금 서울구치소로 이감이 됐거든요. 근데 아니 서울구치소에 사형수 다 몰아놨어요. 사형시설이 돼 있는 데가 서울구치소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뭐 제가 이제 본 거 중에서는 이제 뭐 오심의 확률도 있고 인간을 심판한다는 게 좀 웃기다 뭐 이런 말도 했는데 유영철 같은 경우는 뭐 오심의 가능성이 없잖아. 맞아. 그리고 난 이 인간이 그러니까 사형수기 때문에 어쨌든 자기는 못 나가거든요. 그래서 교도소에서 거의 왕처럼 군림하잖아요. 지금 겁나 편하게 살고 있을 거라면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우리가 너무 그동안에 인권충들이 기승을 부리면서 범죄자가 오히려 더 대접을 받는 그런 현상. 그러니까. 예전에 기억나죠.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피해자 부모가 흉악범한테 이제 달려들었어요. 근데 경찰관이 그 달려드는 부모를 바로 그냥 발로 차버렸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그걸 보면서 대체 우리나라 경찰은 대체 뭐 하는 놈들인가? 사실 난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리고 26년이라는 강풀 만화가 있어요. 그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네. 그게 뭐였냐면 그 광주 사태 때문에 피해자들이 전두환 대통령 죽이러 가는 얘기예요. 그렇지. 그러면 그런 영화 만들지 말아야지. 그렇지. 니네는 왜 만들었어? 이게 그렇지. 좌파에게 피해를 주면 다 사형을 시키고 사형이 안 되면 자발적으로라도 시민의 힘으로 죽여야 되고 일반 사형수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당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사형 집행하면 안 돼? 진중권 너는 그런 얘기 하기 전에 26년이라는 영화 만화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해봤어? 왜 그때는 입쪽 다물고 앉아가지고 이제 한당우랑한테 지랄이지? 그런 게 너 같은 게 지적 허영심이라고 하는 거야. 오, 야, 죽인다 진짜. 너무 멋있는데? 그치? 자기가 뭐 이런 일 겪어보지 않으면 얘기를 하지 말고 나는 진중권이 있잖아요. 그 자기가 이렇게 모르는 분야까지 다 얘기해. 나 진짜 그 옛날에 그 말했잖아. 이건 내가 100번도 더 얘기한 거지만 코로나 때 중국이 이거 금지가 되게 야만적인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정말 웃긴 거야 이게. 맞습니다. 전염병의 기본 의사들이 전부 다 이건 전염병의 기본은 맞고 나서 그냥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자기 잘났대 인권이 중요하대. 그러니까. 와, 난 진짜 그거 보고 얘는 뭐 사과도 안 하잖아. 사과도 무슨 사과. 너 같은 놈 때문에 사람들이 인권에 대해서 회의적인 감정. 그래, 맞아. 그 사람들이 진짜.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해. 정말 또라이가 많은 세상이고요. 네. 어쨌든 그리고 우리 이준석 같은 경우도 굉장히 또라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준석이 이렇게 말했다. 최근 한동훈 신드롬과 관련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행보가 뭐 정치권의 새로운 움직임을 불러온다면 나쁘게 평가하지 않겠다 하면서 개혁적 메시지를 내면 이준석과 한동훈은 동지가 될 수 있다. 갑자기 생각 드는 게 한동훈 장관이 당분간은 개혁적 메시지 내지 말고 참아주세요. 야 준석아 그리고 네가 잘 모르는데 동지는 급이 맞아야 되는 거야. 이준석은 한동훈의 똘마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썼으면 그래 뭐 그래. 이러는데 동지는 이렇게 급이 안 맞는 사람들끼리 그래. 쓰는 말이 아니야. 너는 그래, 동지가 되긴 어려워. 그럼, 급이 그럼. 너무 떨어져. 그냥 이준석의 너의 동지는 그냥 12월 23일이야. 팥죽이라 처먹고. 쟤는 그냥 좀 유명하고 높은 사람만 있으면 무조건 가서 찐따로 붙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아니 윤정부 인사들 다 욕하던데 왜 한동훈만 좀 한 쫄리냐? 응? 의료인이 근거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데요. 예를 들면 음주운전 같은 거 하면 이제 뭐 무조건 이제 면허가 취소되겠죠. 근데 당 대표는 할 수 있다. 라디오 진행자도 할 수 있어. 맞아. 그러고 보니까 그 신장식 라디오 진행자인데 사회가 모두 용납하지 않는 그런 범죄자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직업은 국회의원, 당대표, 진짜. 그리고 라디오 진행자, MBC 이런 진행자죠. 식이면 온갖 개쓰레기가 다 모이겠네 진짜. 강승일 님이 사랑니 뽑았는데 막걸리 먹으면 죽냐고. 아니죠. 저 같은 경우는 그 이 뽑은 날 음주를 추천하는 편입니다. 졸리잖아. 잠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근데 저기 교수님이 저기 치과 의사는 아니니까 참고로 들으세요. 네. 그거 아시죠? 전주 MBC가 조국 북콘서트 방송해 준 거. 생방송, 라이브. 대단한데? 아주 심각하네요. 미친놈들이라니까? 그러니까 공영방송이 범죄자 북콘서트 해주는데요? 내가 보기에 MBC는 그냥 범죄자 전문 방송으로 하면 되겠네. 서울대 90학번 선배가 있는데 지금 민주당 보좌관인데 민재님한테 전화가 온 거야. 형 페이스북 봤는데 운동권 까는 거 너무 감정적이지 않냐 이러면서 검찰 독재가 왜 문제고 지금 왜 검찰 독재 국가인가를 막 한참 설명을 하면서 김학의 사건을 얘기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민 대표님이 이제 전화 끊고 나서 또라이가 됐더라 이러는데 나는 그 얘기를 듣고 무슨 생각이냐면 그래 100번 양보하고 1000번 양보해서 내가 약을 먹었다 치고
그래 검찰 독재라고 치자. 그래 검사를 개혁해야 된다고 치자. 근데 그 개혁을 하는 주체가 범죄자만 안 되는 거지. 검찰 개혁을 정말 해야 돼? 검사가 정말 문제가 있어? 그래 그러면 누군가는 해야 되겠지. 근데 그게 범죄 집단이 하면 안 되지 않냐? 적어도 니네가 범죄자 국회의원은 날리고 빼고 범죄 혐의가 없는 의원들만 데리고 얘기를 해야지. 코인하다 걸린 새끼, 땅 투기하다 걸린 새끼, 여자 만지다 걸린 새끼, 돈 봉투 받다 걸린 새끼 그런 잡범들만 모여가지고 검사를 개혁하겠다고 하면은 설사 검찰이 정말 독재를 한다 그래도 개혁이 안 돼. 하지 마 제발. 맞아. 좀만 나 도라지 배즙 좀 먹을 테니까 조금만 더 얘기하면 안 될까? 영화 평론가들이 그 서울의 봄이라는 그런 네, 영화 평론이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서울의 봄이 이제 그 11 쿠데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법을 위반한 거는 뭐 이제 뭐 잘못했는데 저는 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좌파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야 이제 문재인 정권 좀 그만 얘기하라 그러는데 얘네들은 언제까지 전두환 언제까지 그런 걸 건데? 아 그럼요. 그러니까 야 100년째 일제시대 얘기만 하면 니네도 있는데. 하긴 그래. 그러니까 이용철이라는 평론가가 여기에 6점을 줬어. 그러면서 검사의 봄에 되돌아보는 뱀의 욕망이 낳은 탄식과 울분의 밤이라 그러는데 지금 얘는 검사의 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재명이라는 중대 범죄자가 지금 구속도 못 시키는 그런 나라. 아니 위안부 할머니 팔아먹은 년이 아직도 국회의원 하고 있고 상임 시간에 코인하고 있던 놈도 국회의원 하고 앉아 있고 정가 7범이야 걔가 몇 범이야 지금 4범인데 플러스 5범 되면 9범이 9범 되는 하고 있고 그런 나라에서 검사가 위장 전입했다고 골프장 갔다고 탄핵당해. 무슨 검찰 독재야. 미치지 않고서야. 그러니까 아니 그 이원석 총장이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잖아. 뇌물을 받은 국회의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국회의원, 보좌관을 추행한 국회의원, 피해자 할머니들의 보조금을 빼돌린 국회의원,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를 한 국회의원, 가상자산을 국회에서 투기한 국회의원, 이 국회의원들에 대한 탄핵이나 제명은 우리 현실상 불가능합니다. 법률상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사를 포함해서 탄핵이 의결된 것에 대해서 정치적이라고 저희는 해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을 그리고 사법을 정쟁에 끌어들여서는 안 되며 정쟁에 끌어들일 수도 없고 정쟁에 끌어들여지지도 않습니다. 단 한마디라도 네가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가 있어 니네가? 그 얘기 듣고 니네가 한 말이 뭐야? 이원석도 탄핵해야 되겠다. 왜? 뭔데? 그게 왜 틀렸는지 한마디라도 뭐 얘기가 나오면 왜 틀렸는지 뭐가 문제인지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는 없어. 맨날 대깨문이나 니네랑 하는 짓이 똑같대. 크크크크크크 탄핵 병신. 그러니까 나는 진짜로 이게 이재명이 5년을 했으면 우리나라가 불가역적으로 거의 망했을 것 맞습니다. 같아. 우리나라가 아르헨티나, 칠레가 따로 없고. 그래서 교수님은 기생충이 때문에 할 수 없이 여기 계속 있고 나는 독일에 동생이 있으니까 독일에 가서 살고 있겠죠. 아직은 아니지만 뭐 전과자 예비 전과자 그렇죠, 얘기인데 그렇죠. 조국 얘기입니다. 조국이 미국 이제 그 조국 아들이 이제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미국 조지 워싱턴대 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대리 시험을 봤는데 엄마가 1번부터 5번까지 풀고 뭐 아빠가 6번부터 10번부터 6번까지 풀었나 보는데 이거 B 나왔지 뭐 근데 어쨌든 그랬는데 이게 대리 시험 갖고 이제 검사가 뭐 네. 기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업무방해로 기소했나 뭐 그랬는데 이게 이제 유죄가 나왔어 1심에서 징역 2년 나왔는데 법정 구속을 피했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총선 나가려고 하니까 법정 구속에 당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 재판을 연결시키려고 하면서 미국에 있는 대학은? 미국에 있는 맥도날드 교수. 맥도날드 교수야? 이름 맥도날드 교수. 동생이 버거킹 교수. 이런 개그 하지 마. 우리 빨대양은 이런 개그 하면 안 돼. 이런 거는 여기 최고튜브에서. 그래서 이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1심에선 부르지도 않고 사실 이거는 근데 교수를 굳이 부르지 않아도 그러니까 교수가 무슨 말을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교수의 말과 관계없이 사실 오픈북 시험이라는 게 엄마 그렇죠, 아빠가 그렇죠. 봐주는 게 오픈북 시험이 그렇죠.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부른다. 갑자기 부른다. 이거 2월 달에 부르겠대. 2월 달밖에 올 수가 없대. 그래서 이거는 뭐겠습니까? 총선 출마 때까지만 시간을 끌어보려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 아니 비법률적으로 한다 그랬으면 비법률적으로 해야지 왜 법을 악용해서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나 왜 한 입으로 두 말 하냐? 재판부가 2월 1일 날 그냥 피고인 조국의 부담으로 맥도날드 교수가 직접 법정 출석해라. 안 그러면 그날만 봐주고 2월 8일에 선고한다는데.
그럼 선고가 미뤄지지 않은 건가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이제 그 여론이 안 좋으니까 좀 눈치를 보고 있어요. 재판부는 참고로 여론에 되게 예민한 사람들이니까 맞아. 이 사람들이 무슨 뭐 이렇게 그 뭐 법에 대한 이런 거 이렇게 마음이 있겠지만 너무 멘탈이 약해. 그러니까. 자기 욕하면 그냥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래, 맞아. 근데 욕을 누가 많이 하냐? 주로 좌파들이 욕을 많이 맞아, 하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맨날 내가 진짜 웃긴 얘기 하나 해줄까? 내가 주말에 이게 어떻게 하다 나한테 추천이 들어온 거야. 정봉주 TV가 김용민이 나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번 들어가서 봤다? 무슨 얘기 하나? 김용민이 정봉주에 비하면 그래도 개소리를 성의 있게 하더라고. 정봉주는 개소리를 개같이 하는데 근데 얘네들이 무슨 얘기하고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번에 검사를 탄핵을 했어야 되는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저기 노란봉투파 할 때 국민의힘이 나갔잖아요. 근데 얘네는 필리버스터 할 줄 알고 이제 이렇게 여유 있게 있다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중단하겠다 하면서 국회가 폐회가 됐잖아요. 그때 김진표 의장이 국민의힘이 다 퇴장한 가운데서 국회를 그냥 속해가지고 이거를 그냥 민주당만 놓고 단독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국회의장이 너무 이렇게 눈치를 보고 괜히 중도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이를 그르쳤다면서 뭐라는 줄 알아? 국회의장을 민주당원들의 선출로 뽑재. 미치지 않았어? 아니 대단한데? 국회의장을 왜 민주당원들이 선출해? 왜? 나 그래서 근데 그 얘기를 너무 진지하게 하면서 좋은 생각이라고 한 4명이 앉아가지고 진지하게 웃지도 않고 민주당은 김용민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국회의장을 앞으로 민주당원들이 당원 선출해야 된대. 김용민은 뭐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자고도 뭐 얘기했던 그 그런 영상 준비해놨습니다. 그래 그것 좀 보자. 국회가 이 검찰 독재를 종식시킬 수 있는 매우 유효적절한 수단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탄핵이에요. 국민의힘에서도 대통령 탄핵 발의하면 동의할 사람들 많습니다. 대통령 탄핵은 150명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과반이 있어야 되는데 민주당이 지금 과반이 훌쩍 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탄핵 발의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반윤연대를 반검찰 독재연대 이런 제안이 일단 저는 유효하다고 봐요. 제발 해라 좀. 민영배라는 놈은 갈수록 점이 가경이고요. 김용민은 요새 완전히 남국이 없는 자리를 메꾸느라고 아주 그냥 엄청 동부서지 힘들어요 쟤. 엄청 앞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용민이 그 정봉주에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 얘가 운동권이 된 과정이 나와. 지나가듯이 말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랬겠구나. 얘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거기서 그 일을 했더라고요. 그 네. 변호사로. 그러면서 거기서 맨 그 기록만 보잖아. 과거사에 대한 기록. 그거 보고 공부한 새끼더라고. 그래서 좌파된 새끼더라고요. 근데 그거 내가 알바 해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 얼마나 많이 가있겠어요. 그거 다시 이렇게 리라이팅 하는 거 내가 알바 해봤는데 그거 완전 그러니까 뭐냐면 이 모든 거는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시작된 거라 나는 봐. 그때부터 이게 잉태된 거야. 그래서 저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사법고시나 공부하고 뭐 로스쿨이나 다니는 애들이 가갖고 그냥 선배들이 하라 그러니까 가갖고 그 자료 몇 개 보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문제가 많아서 이런 개소리 하게 된 거야. 내가 보니까 그냥 과거사위원회 이런 데 가서 케이스 한 서너 개 보고 우리나라 과거엔 큰 문제고 검찰은 문제야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책 한 권 읽고 사상 가진 새끼가 제일 위험하다는 게 딱 얘야. 얘는 책도 아니고 그 케이스 몇 개 맞습니다, 보고 진짜. 위험한 생각을 하게 된 거지. 네, 맞습니다. 근데 저런 애야말로 그냥 대대로 사기를 당하든지 뭘 당해갖고 무슨 길거리에다 퍽치기라도 당해가지고 검찰이 없는 세상에서 한번 뒤지게 한번 피해를 당해봐 정신을 차린다니까. 네. 그래서 이제 다시 그 조국 얘기로 네, 죄송해요. 돌아와서 그러니까 저는 조국이 진짜 총선 출마를 위해서 재판을 2심 재판을 미루려고 하잖아. 법정 구속이 유력한 이걸 피하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재명도 이 총선 출마를 위해서 총선 전에 판결이 나오면 안 돼. 안 돼. 그래갖고 위증교사 같은 것도 병합을 하려고 막 그 지랄을 하는데 난 이런 게 너무 웃긴 게 뭐냐면 그러니까 봐봐 여러분 공직선거법이라는 게 뭐냐면 말이죠. 네. 선거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공직선거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공직선거에 대한 검증은 철저히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뭐 잘못된 놈이 되면 안 된다는 그런 원칙이라면은 공직에 나간다고 딱 선언한 애들은 그때부터 매일같이 신속하게 재판해서 일주일 안에 맞아. 아니 이런 제도가 도입돼야지 지금 아니 재판을 이게 대단한 말입니까? 그럼. 그러니까 이 재판을 밀어갖고 내가 당선되면 다 뭉개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이게 아주 일상이 됐잖아. 들어눕는 게 이재명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게 진작에 공직선거법 정도는 판결이 나와야 되는 거야. 대장동은 안 몰라도 아니 김문기 알았냐 하고 그 국토부 협박받아 이거는 너무 쉽게 알 수 있는 맞습니다. 건데 이거를 무슨 1년이 되도록 1심까지도 맞습니다. 1심도 선고를 안 하고 있냐고. 이런 거야말로 판사 직무유기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총선은 우리나 기다려야지 총선 결과를 왜 판사가 기다리고 있냐고. 그러니까 정말 근데 나는- 교수님 저기 노원의 새로운 희망 서민이라는 채팅이 올라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조건이 있어요. 저기 그 이준석이 노원병에 이제 그 우리 공천을 그러니까 신청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저격을 하려고 이제 출마를 하겠다. 물론 이제 그러면 국힘 내에서 내가 압도적으로 이긴다고 봐요. 내가 저기 그 교수님 노원에 출마하면은 노원으로 일단 주소 옮기고 내가 노원에 아는 사람 4명 있어. 내가 경선 이기면 내가 나가야 되는 거야? 그렇지. 어떡하니 나. 내가 일단 경선만 하면 안 될까? 아, 저 수업도 해야 되고 저기 뉴스라다면서도 나가야 되는데. 내가 미니스커트에 탱크탑 입고 온 도시를 돌아다닐게. 낙선 운동하는 거야?